지난 7월 5일 울산에서 강도 5.0의 지진이 발생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저희 과거에 지어졌던 소규모 콘크리트 건축물에는 아직 내진 보강 상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진에 대비하려면 대형 지진 방제 실험을 거친 뒤 건물을 설계, 시공해야만 한다. 새만금 방조제를 건설할 때에도 세계 최대 규모 실험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며 안전하게 지을 수 있었다. 저희 연구원에 방문하는 모든 외국 사람들이 거의 입을 벌리고 한 번씩 놀라고 합니다. 홍수, 지진, 대형 구조물 등 우리가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바로 대형 실험실이다. 대형 구조물을 축소를 하게 되면 그 사이즈 이펙트라고 해서 실제하고 다른 거동을, 실제하고 차이가 나는 거동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실제하고 같은 크기의 구조물을, 모형을 실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는데요. 도시의 미래, 자연의 미래를 열어가는 대형 실험실의 이야기들을 만나본다. 경기도 안산에 가면 세계 최대 규모의 대형 수리모형 실험센터를 만날 수 있다. 이곳은 새만금 방조제 건설을 위해 지어졌는데 세계 간척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최대 유속의 난공사 구간을 수많은 실험을 통해 무사히 건설해 사업비 4,700억가량을 절약할 수 있었다. 방조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33km 쭉 막아오다가 마지막에 완전히 막는 그 구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구간 공사를 할 때는 드나드는 물의 양도 엄청나거니와 그 물의 속도가 평균 초속 10m 이상 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에 막는 것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몇 천억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사전에 이런 시험장에서 시험을 통해서 그 규모와 이런 것을 적정한 규모를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적정한 규모로 설계하고 시공할 수 있었습니다. 미얀마 공무원들이 이곳 시설을 둘러보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미얀마는 세계적인 쌀 생산 국가로 농업 용수 확보와 전력 생산을 위해 댐 건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댐 건설에 필수적인 것이 바로 이런 대형 실험실을 통한 사전 검증이다. Center is very good and very famous for us, and here is so many impressive for me because we have no hydraulic model test, such kind of hydraulic model test. 이 시험장의 규모가 한 100m에서 100m 정도 규모, 사방 100m의 규모인데 이 정도 규모면 아마 세계적으로 그 크기에 있어서도 첫 번째 손에 꼽히고 국내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밀물과 썰물을 재현하는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측 장비 같은 것이 세계 최고의 수준에 버금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 방문하는 모든 외국 사람들이 거의 한 번씩 들렸다 가는데 거의 입을 벌리고 한 번씩 놀라고 합니다. 예. 이곳은 삽교 방조제 실험장. 삽교 방조제를 100분의 1 모형으로 축소해 놓은 대형 실험장이다. 이번 실험은 삽교 방조제 배수관 실험으로 기상이변으로 홍수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강에서 바다로 넘어가는 배수관을 얼마나 확장해야 홍수가 발생하지 않을지 유량과 유속을 달리해가며 실험해보고 있었다. 그런데 실험하면서 왜 계속 물에 실을 흘려보내는 걸까? 실질적으로 실험을 할 때 물 자체가 하얀색으로 무색이기 때문에 실제 유향이 어떻게 흐름 자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구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을 띄우게 되면 이 가는 방향이 유선하고 동일하게 일직선이 되도록 해서 이제 가게 되면 어떻게 흐름 분리가 어떻게 일어나고 하는지를 이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새로 설계한 배수관이 목표한 물의 양을 배수하는 데 성공했을까?
설계에서 반영한 신설 배수관문을 통한 방류량은 4,500톤인데 저희가 실험한 바에 의하면 약 500톤이 많은 초당 5,000톤이 나가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는 그 상류 지역에 큰 홍수가 나더라도 신설 배수관문이 홍수 조절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인 만큼 해외에서도 실험 의뢰가 많이 들어온다. 필리핀의 할루어 댐, 파키스탄의 파키린드 댐은 물론이고 중동의 여러 화력발전소 관련 실험들이 이곳에서 행해졌다. 농어촌 연구원은 약 2.5배 규모로 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설이 확장되고 나면 인도네시아, 인도의 방조제 사업은 물론이고 동남아, 아프리카에서 요청해 오고 있는 수많은 실험들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곳은 전남 여수에 위치한 해양 항만 대형 실험실. 바다의 파도와 흐름, 연안 지형 등을 축소해서 인공적인 바다 환경을 조성해 놓았다. 원하는 크기의 파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한 조파 수조들이 설치되어 있어 방파제나 해안 도로 건설 등 각종 해양 토목 공사를 할 때 주변 환경을 보존하면서 바다 오염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 지금은 영일만 방파제를 보다 안전하게 보강하기 위한 실험이 한창 진행 중이다. 지금 실험 모형상으로는 약 한 1.6cm 내외가 되는데요. 이게 스케일이 140분의 1이다 보니까 원형으로 따지다 보면 2m가 넘는 파도가 됩니다. 기후 변화에 따라 예상치 못했던 높은 파도가 해안을 덮칠 확률이 높아졌다. 이 해양 항만 대형 실험실은 파도를 다양한 높이, 방향, 흐름으로 만들어내서 보다 안전하고 튼튼한 방파제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실험은 경사식 구조물에 따른 월파량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항만 설계 기준에 있는 월파량 상정식을 개선하는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바다는 대형 실험실이어도 100분의 1, 140분의 1로 축소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하천의 경우 안동에 가면 실제 하천 크기로 실험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형 실험실이 마련돼 있다. WMO 세계 기상기구하고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험 시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실험 시설이 사실 세계적으로 저희뿐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천 포럼이라는 걸 하면서 한 미국 또 유럽의 몇 군데를 그 연구진들하고 하고 있는데요. 일본에 비슷한 것이 있는데요. 일본은 무조건 그 생태 쪽에 포커스가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와서 거기에 생물들이 어떻게 사느냐를 보는 것인데 저희의 특징은 물의 양을 조절한다는 겁니다. 평상시의 흐름부터 홍수 때의 흐름을 다 재현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그 장비라든지 그런 걸 개발하는 팀들도 직접 저희 그 시설을 활용하려고 지금 저랑 컨택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안동 하천 실험센터는 실제 하천 크기를 지닌 3개의 수로를 가지고 있다. 언제든지 버튼 하나만으로 3개의 강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 이곳은 수로로 물을 흘려보내는 유입수조. 초당 10톤의 물을 내보낼 수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많은 물들을 어디서 끌어와 수로로 흘려보내는 걸까? 여기 이곳은 유입수조입니다. 유입수조는 저희 이 하천 시설이 초당 10톤의 물을 방류하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수로들은 저수를 해서 그걸 이제 순환하는 시스템을 하고 있지만은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낙동강변이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 실험 시설이 설치가 됐고요. 실제 낙동강물을 실험할 때 바로 취수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취수를 한 다음에 이 유입수조에 이 엄청난 물량을 이제 저장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수위라든가 유속에 맞게끔 방류를 이 새 수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하천 실험 센터인 만큼 해외에서 의뢰해오는 실험들도 많다. 현재 네덜란드 연구팀과 공동으로 하천의 식물들이 홍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델타레스라는 우리 기관과 유사한 상당히 그 상위 연구 기관인데요. 그 공공 연구를 하고 계속 체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한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주일에 한 번 이렇게 주기적으로 좀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The REC is a unique facility because it is an outdoor, large-scale facility that is unknown in these parts of Europe. And we have a lot of indoor flumes, but especially work on environmental flows where vegetation is part of the problem. It's better done outside. So doing it on a real scale outside gives good opportunities to do research that cannot be done on the indoor facilities like the ones that we have over here. 오늘은 하천의 옆 비탈면인 호안을 친환경 소재인 코코넛 매트로 보호하는 공법에 대해 실험할 예정이다. 하천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해에 대해서 저희가 응급 이제 처치할 수 있는 여러 공법들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롤링 매트라는 공법을 현재 망곡수로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급경사 수로이면서 이 망곡해서 흐르는 흐름에 대해서 저 롤링 매트가 어떻게 작동을 하고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인 검증 실험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천연 코코넛 소미로 만든 이 롤링 매트는 친환경적이면서 강한 인장 강도를 지니고 있다. 기존에 사용하던 콘크리트와 비교했을 때 비용도 더 적게 든다는데 과연 제대로 호안을 보호할 수 있을까? 저희가 초당 2m/s, 그러니까 초당 2m를 가는 흐름의 유속까지 저희가 끌어올릴 거고요. 네네. 그랬을 때 이제 그 사면이 얼마나 깎이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매트가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겁니다. 이 사람 빠르면 확. 그러니까 사람이 서 있을 수 없죠. 낙동강의 홍수 발생 시에 이제 홍수 크기별로 이제 다른 홍수의 양별로 이제 달라지는데 보통 0.5m/s에서 이제 1m/s 이상까지 쭉 발생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최악의 경우까지 그러니까 2m/s까지 저희가 실험을 하는 거죠. 진짜 이 정도 위험하겠는데? 유속이 초당 0.5m만 넘어도 홍수 상황인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초당 2m에 달하는 물살을 재현해 보기로 했다. 드디어 호안에 침식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과연 롤링 매트가 제대로 작동해 호안 침식을 막아줄 수 있을까? 2.5, 2.0, 그렇다. 2.1, 지금 2.2. 네, 그래서 평균한 값이 2.2m/s. 초당 2.2m로 물이 흐르는 엄청난 홍수 상황. 드디어 첫 번째 롤링 매트가 작동해 호안이 침식되는 걸 막아주었다. 이어 두 번째 롤링 매트도 작동. 몇 분 안에 4개의 롤링 매트가 모두 제대로 작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이 친환경 롤링 매트 공법은 국제 특허 등록을 앞두고 있다. 처음에는 그냥 하나의 아이디어였고 모두들 반신반의했다. 그런데 실제 하천 크기의 실험실에서 효능이 검증되자 이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자체나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하천 구간에 바로 도입을 해서 저비용으로 더 효과적인 하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제 특허를 취득하는 단계에도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이 공법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묵고 있는 숙소입니다. 올해로 이곳 생활 4년 차인 강준구 박사. 어린 딸과 아내는 서울에 두고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다.
네, 저 막 그거 아무 생각 없이 쉬고 할 때 그냥 시원한 거 마시면서 만화책 보는 거 나쁘지 않게 생각해요. 그게 가끔은 뭐라 그럴까요? 좀 뭐 힐링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매일 실험실에서 실험 장비들과 실험하는 연구원들의 생활. 지친 마음을 달랠 곳이 필요한데 강 박사에게 휴식처는 음악이다. 어려서부터 취미로 피아노를 쳐왔는데 악보를 보고 치는 것보다 즉흥적으로 이렇게 떠오르는 대로 치는 걸 더 좋아한다. 가끔 뭐 스트레스 받든지 밤에 있을 때 좀 하고 그러죠. 아무래도 소리를 좋아하다 보니까 제 하는 연구 분야에서 좀 색다르게 좀 사람이 소리에 따라서 반응하듯이 어류라든지 수중생물도 좀 반응할 것 같아서 그런 연구를 좀 새롭게 좀 만들어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쉽게 말하면 사람도 좋아하는 소리가 있고 싫어하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류도 좋아하는 소리하고 싫어하는 소리를 구분을 해서 걔네들이 오지 못해야 될 곳에 오지 못하게 막는 그런 하나의 스크린을 쳐주는 그런 곳에 음악을, 소리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요. 큰맘 먹고 야외 실험을 계획해 연구원들이랑 같이 강원도 양양을 찾았다. 그런데 장마철이라 그런지 물길이 잔뜩 불어 있었고 하루 종일 비가 그치지 않았다. 보통 때는 수중 음향 발생기를 물속에 놓고 물고기들의 반응을 살피는데 오늘은 물살이세에서 실험 방향을 바꾸기로 했다. 빠른 물살과 높은 수압에서 수중 음향 발생기의 소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관찰해보기로 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평소에 파악하기 힘들었던 걸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평상시에는 이게 그 물이 얕고 그다음에 유속이 얕을 때를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특수해가지고 그 호흡 때문에 지금 유량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 수심이랑 그다음에 유속이 빨라져가지고 그 상황, 특이한 상황을 체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리로 어류의 움직임을 통제하는 실험은 사실 전문 분야가 따로 있는 게 아닌 융복합 실험이다. 그래서 관심 있는 연구원들을 모아 함께 팀을 꾸렸다. 소리 때문에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될 것들도 많지만 실험 내용에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런지 비도 오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팀 내 분위기는 화기애애하기만 하다. 요즘에 지금 올렸다 내렸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데 여기 물 떨어져요. 이제 될 거예요. 됐습니다. 여러 장비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조심해서 살살 다루는 건 바로 이 수중 음향 장비. 저 장비가 무슨 장비예요, 저게? 저게 수중 음향 발생 장치인데요. 저희가 저거를 이제 활용할 이유는 어류들이 위험한 곳이라든지 나쁜 곳에 못 가게끔 또는 걔네들이 쉽게 말하면은 어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어도로 가야 되는데 막 이상한 데 가서 죽는 사건들이 발생하는데 그렇게 위험한 쪽으로 못 가게끔 얘네들을 밀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게 하는 그 수중 음향 발생기인데요. 그래서 물속이라는 게 어려운 부분이 수압 때문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5m 정도 수심에서 버틸 수 있는 수중 음향 발생기를 새로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도 좋아하는 소리, 싫어하는 소리가 있듯 물고기들도 좋아하는 소리, 싫어하는 소리가 있다. 그 특성을 이용하면 소리를 이용해 물고기들의 움직임을 통제할 수 있다. 이 실험은 음향학과 생물학이 어우러진 융복합 프로젝트로 대자연을 대형 실험실로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다. 사실 실험하고 조사하는 여건은 정말 나쁘죠. 실험장에서, 안동 실험장에서 하는 게 100% 몇 배 더 편하고 좋은데요. 근데
안동 실험장이라든지 그런 데서 할 수 없는 이렇게 자연이 만드는 현상은 누가 만들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내년에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0년 후에 발생하는 것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딱 한 번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조사를 한다는 기분으로 오면 되게 즐겁고요. 그리고 또 책상에서 앉아서 맨날 분석을 하다가 보시는 바가 같이 이런 좋은 자연에서 또 조사를 하게 되면 뭐 기분도 말씀하신 대로 리프레시 되는 것도 있죠. 수고했고 다치지 말고 다음에 또 들어갑시다. 수고했어. 먹읍시다. 실험을 하면서 함께 먹는 간식은 그야말로 꿀맛. 국내에서 첫 시도되는 거다 보니까 다들 재밌어합니다. 그리고 어떤 저희가 주 전공보다는 조금 복합적인 그런 거다 보니까 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저희가 언제 소리하고 어류하고 이런 뭐 음향학, 생물학 이런 것들을 해보겠어요. 그래서 같이 하다 보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서 다른 뭐 직원들까지도 다들 흥미있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재밌어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재밌고요. 영화관과 상가가 몰려있는 울산의 대형 쇼핑몰. 갑작스럽게 건물이 흔들리면서 놀란 사람들이 비상계단으로 급하게 대피하고 있습니다. 어항 속 물이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처럼 건물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올 상반기 발생한 지진은 평년치보다 무려 32.8%나 많다. 경남 양산에 위치한 지진방재연구센터는 3기의 진동대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지진방재실험센터다. 최대 40m 길이의 구조물에 대한 지진 실험이 가능하며 이동에 설치할 수 있는 진동대 중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긴 지점 간의 지진 실험이 가능하다. 그동안 건축, 토목과 같은 건설 분야 지진 관련 실험은 물론 기계, 조선, 항공 분야의 진동 실험도 수행해왔는데 무엇보다 원전 시설에 대한 지진 및 진동 내구성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곳으로 유명하다. 놀란 주민들이 갑자기 거리로 뛰쳐나옵니다. 한순간 진동에 거리를 지나던 행인과 자동차 모두 기우뚱합니다. 특히 중국 스촨성 지진 이후 4층 이하 소규모 건물 및 학교 건물에 대한 내진 보강 기술의 중요성을 깨닫고 소규모 건물과 학교 건물의 내진 보강 기술에 대해 연구해왔다. 저희 과거에 지어졌던 소규모 콘크리트 건축물에는 아직 내진 보강 상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소규모 건물이나 학교의 창호 시스템을 개선해서 내진 성능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했는데 현재 특허를 출원, 곧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제품은 저희 이제 저희 지진방재연구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교수님이신 이제 이상호 교수님, 오상훈 교수님들의 아이디어를 내신 거예요. 무슨 아이디어냐면 이제 기존의 학교라고 하는 건물은 지진이 와서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떤 대피처, 피난처가 되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저희 국내의 많은 학교들이 내진 보강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진이 왔을 때 그 학교가 만약에 파괴된다면 사람들이 대피할 곳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학교에 대한 학교 건물의 내진 성능을 보강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요즘은 캐나다에서 의뢰한 배에 들어가는 구조물에 대한 진동 실험을 하고 있는데 실험을 준비하는 데에만 하루가 꼬박 걸리기도 한다. 일정 같은 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일정에 맞추다 보면 밤늦게까지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몸도 피곤하고 보통이 또 한 번 하면 거의 한 10시간, 12시간 이렇게 세팅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럴 때 좀 많이 힘들죠. 몸 좀. 바다 위는 늘 진동이 있기 때문에 배를 만들 때에는 많은 진동 실험이 필요하다. 이번 실험 결과는 보다 안전한 배를 만드는 데 사용될 것이다. 지난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 뉴올리언스 지역을 강타했다. 그때 제방이 무너지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 미국은 그 원인을 원심 모형 실험을 통해 밝혀냈다.
우리나라도 대전 카이스트에 가면 세계적인 수준의 원심 모형 실험기를 만날 수 있다. 원심 모형 시험기고요. 영어로 지오테크니컬 센트리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상자 안에다가 어떤 집안이나 구조물의 모형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고속 회전을 시켜가지고 원심 중력장 상태에서 축소된 모형의 실제 거동을 평가하는 하나의 그 지방공학적인 실험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원심 모형 실험기를 통해 첨성대의 비밀을 밝혀내기도 했다. 이 첨성대 모형은 실제로 원심 모형 실험을 수행한 모델이고요. 실제 첨성대의 15분의 1 모델입니다. 지진과 같은 이제 횡방형 하중이 외부의 하중이 왔을 때 그것을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충분히 발현할 수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첨성대처럼 지진에 취약한 구조를 지닌 원형 구조물이 어떻게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보존될 수 있었을까? 연구진이 그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실험을 했는데 그 비밀은 첨성대 윗부분에 숨어 있었다. 실제로 원심 모형 실험을 수행을 할 때는 여기에 보이시는 19단, 20단, 25단, 26단에 있는 부재를 제거하고 정자석도 제거한 형태의 모델에 대해서 똑같은 실험을 수행을 했고 원형 구조물에 대해서도 같은 세기의 지진을 가진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봤더니 원형 구조물은 굉장히 강한 지진에 대해서도 무너지지 않았고 상부의 정자석이 약간 흔들리는 정도만 관찰이 되었고 일단 상부 정자석이 없는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000년지의 재현주기 지진에 대해서 무너지는 현상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량 밑에 있는 교각과 그에 상응하는 교량과 그 밑에 있는 기초 이것들을 단순화시킨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이즈는 약 실제 한 20분의 1 정도. 이거는 실제로 현장 지반을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하나의 지반을 이제 모델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 지금 보시는 지반은 바다에 있는 새만금 바다에서 가져온 실트질 모래 지반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가져온 동일한 지반으로 동일하게 실험을 해서 그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모사해서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다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실험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교량의 아랫부분이 어떤 구조를 지닐 때 지진을 가장 잘 견딜 수 있는지 실험할 예정이다. 교량뿐만 아니라 댐, 제방 등과 같은 대형 구조물들도 실험할 수 있는데 이 원심 모형 실험기를 이용하면 모형을 안에 넣고 초고속으로 회전시키면서 모형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하지만 위험하기 때문에 문을 닫고 외부에서 모니터로 실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모두가 긴장한 가운데 드디어 원심 모형 실험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결과가 아직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현재 계속적으로 조금씩 기초 형태를 약간씩 바꿔가면서 계속적으로 실험을 수행할 예정이고요. 그런 것들이 좀 완성이 되고 종합화가 되면 좋은 연구 과제의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하이브리드 구조실험센터. 각종 시설물의 구조실험을 실물 크기로 수행할 수 있다. 구조물의 해체와 조립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한테는 할인 혜택을 주어 신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들이 많이 찾고 있다. 중소기업청에 연구 장비 공동 활용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시험 비용의 60%를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저희가 이제 40%를 대서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형 실험 시설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기업체에서는 새로운 기술들, 새로운 제품들을 굉장히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설 교통 쪽에 이런 새로운 구조물이라든지 새로운 기술들을 적용하는 데는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대형 실험 시설들이 없었기 때문에
기업체들이 열심히 개발한 기술들을 현장에 적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 실험 시설들이 이제 지어졌기 때문에 실제 실물 크기의 모형들을 직접 만들어서 실제 현장에 적용되는 것하고 똑같은 모형을 만들어서 실험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새로 개발된 기술의 품질과 기술을 보다 확실하게 검증하고 안전과 신뢰를 확보한 이후에 현장에 적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 길을 도와주고 있다고, 그 방법을 도와줄 수 있고 그걸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50m 길이의 초대형 구조물이 시작되어 실험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런 대형 구조물들은 이곳이 아니면 제작부터 실험까지 실물 크기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 교량에 사용하는 그 PSC I형 거더라는 부재입니다. 실제적으로 길이는 50m 규모이고요. 중량은 200톤이 넘는 대형 실험체가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세계 최초로 60m 길이의 교량 거더 실험을 수행하기도 했다. 이곳 하이브리드 구조실험센터는 세계 최대 규모를 지니고 있어 건축물은 3층까지, 교각은 12m 높이까지, 그리고 교량 거더는 80m 길이까지 실험이 가능하다. 실험이 완료됐을 때는 대형 실험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과 또 세계 최초로 했기 때문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시작은 늦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일본, 유럽에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대형 실험 시설들이 구축이 되어 있고 그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에 활용이 되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비록 이제 시작은 좀 늦었습니다만은 그 대신 우리 실험실들의 규모와 성능이 뭐 세계 탑 클래스의 그 기능과 규모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실험을 같이 협동 연구를 하려고 현재 문의하고 있고 같이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이제 실정입니다. 전주에 있는 대형 풍동실험센터는 인위적으로 바람을 일으켜 초장 대교량, 초고층 빌딩 등 각종 구조물의 안전성을 실험하는 곳이다. 최대 초속 31m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으며 세계적인 규모를 지니고 있어 해외에서도 많은 실험 의뢰가 들어와 연간 10건이 넘는 해외 실험을 수행하고 있다. 대구에 있는 첨단재료 실험센터는 시험 공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만능 실험기를 비롯 영하 50도부터 영상 80도까지 온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항온 항습실 등 첨단 재료에 대한 다양한 융복합 실험이 가능한 곳이다. 일산에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로연구소는 이산화탄소 발생을 30% 이상 줄인 저탄소 아스팔트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이 저탄소 아스팔트는 도로 파손도 크게 줄일 수 있어 전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이외에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형 실험실, 극한 상태 구조물을 파악하기 위한 대형 실험실 등 6개의 대형 실험실이 건설 중이다. 2018년까지 12개의 대형 실험실이 갖춰지고 나면 세계 최고 수준의 대형 실험실을 통해 보다 나은 도시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2018년까지 12개의 대형 실험 인프라가 구축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런 시설들은 사실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최신 연구, 장비와 시설들이 될 것이고요. 이런 장비와 시설들을 기반으로 연구를 수행할 때 앞으로 융복합 연구라든지 또 각종 그 첨단 연구에 있어서 우리가 전 세계 자랑할 만한 그런 기술들을 충분히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실험실에 담는다. 도시를 실험실에 품는다. 대형 실험실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보다 편안하게 도시의 미래가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